한국교회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이 선교 140주년 부활절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미국 뉴저지주 의회로부터 공동 입법 결의문을 받은 것은 이 목사의 민간 외교 사역을 미국 내 정치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속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채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무속을 찾는지, 우리 사회의 무속 시장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구티비와 신한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복음 사역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북중앙지방회 주관으로 하나됨교회 설립 예배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20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 선교 140전을 맞는 올해 부활절을 앞두고 교계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은 저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부활절을 앞두고 교계 연합기관들은 일제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선교 1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기념 메시지에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활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국론 분열과 경제 파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내와 절제, 감사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부활절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5개 장로교단의 연합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권순웅 대표회장은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과 최근 산불 피해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길 소망했습니다. 주요 교단 대표들도 각각 목회 서신과 기도문을 발표하며 부활의 소망을 공유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은 혼돈과 아픔의 시대, 부활의 생명을 전하며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자고 권면했고 예장 백석 이규환 총회장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정의로운 행동,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으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상규 총회장은 12.3 계엄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겨울이 강한 의지와 연대로 봄을 맞이했다며 이는 국민의 승리이자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오는 6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화해와 치유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했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부활의 은총으로 하나 되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밖에 예수교대 한성결교회 김만수 총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고독사 등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자고 강조했고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욥 총회장은 부활의 기쁨을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하는 침례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선교 140주년 부활절을 기념하며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당일인 오는 20일엔 71개 교단이 참여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리며 오는 23일엔 한교총이 주관하는 선교 140주년 기념 칸타타 음악회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달 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미국 뉴저지주 의회로부터 공동 입법 결의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영훈 목사의 민간 외교 사역이 미국 내 정치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용 기자입니다. 이달 초 미국 뉴욕시 퀸즈 플러싱에서 열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 이 자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뉴저지주 상하원 의원 120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공동 입법 결의문 정본을 받았습니다. 결의문에는 이영훈 목사의 학력과 이력에 이어 그가 보여준 헌신과 사랑이 담겼습니다. 기독교 복음과 인류 평화를 위해 사역에 헌신했고 기독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과 세계 평화를 위한 이영훈 목사의 헌신을 뉴저지주 의회가 도덕적, 영적 관점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이
정치적인 동맹뿐 아니라 영적인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외국인에 대한 수여는 미국 주의회의 공식 입법 사례를 통틀어 극히 이례적입니다. 뉴저지주 의회는 이영훈 목사에 대해 리더십과 신념, 공동선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한 인물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인류의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은 미국에 복음과 자유라는 두 가지 큰 빚이 있다며 140년 전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운 선교사들의 헌신과 6.25 전쟁에서 순직한 3만 6천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이래로 우리 한국은 지금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었고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신앙과 희생의 역사는 양국의 깊은 유대를 상징하며 오늘날에도 한미 양국은 평화와 세계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훈 목사가 보여준 타인을 향한 사랑, 인격과 결단력, 또 신앙과 봉사 정신은 세계 곳곳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무속을 파헤치기 위해 구티비는 연중 특별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무속인의 규모와 더불어 한국인들이 무속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군 온현동 목자골목엔 음식점만큼이나 점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들어서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정재계 인사부터 연예인까지 이곳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싼 임대료에도 이 일대에는 점집이 몰려 있습니다. 고급 상권은 물론 대학가에도 점집은 즐비합니다. 특히 홍대와 건대 앞에는 수십 개의 점집이 진을 치고 있어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은 너무나 쉽게 무속에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무속은 뿌리 깊게 박혀 있지만 이를 파악하는 정부 통계는커녕 최소한의 실태 조사 결과도 없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무속을 연구해온 종교 전문가는 국내 무속인 수를 약 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경에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무속인 인구가 20만 명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최근에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서 지금은 한 80만 명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4배 정도 늘은 거죠, 20년 동안에. 무속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점술이나 구슬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으로 무속 이미지가 친숙해진 데 더해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이 무속 시장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것보다 무당에 더 쉽게 의존합니다. 심리나 정신의학 쪽에서는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을 하고 그거를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상담사나 의사나. 무속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 상담은 기본적으로 이 상담을 해주는 분이 신령이에요. 권위가 다르고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낸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당들이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한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무당을 찾습니다. 한국인의 통제감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에 가장 적합한 종교 형태가 무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다른 나라의 종교에는 신의 뜻이니까 모든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기원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의 대입이라든가. 불확실한 미래에 답을 얻으려는 한국인들의 통제 욕구를 무속인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해답이 없는 무당은 무당이 아니야. 사업 발전, 건강 장수, 이렇게 시험 합격, 또 쾌병 성취, 한 달에 10만 원. 자기가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안 해. 그냥 필요담이 있어요. 한 15년 필요담도 있어요, 지금. 게다가 최근에는 조현병이나 해리성 장애를 신병으로 착각해 무속인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악의적으로 신내림을 받게 해 이득을 챙깁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조현병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불안장애나 이런 상태에서
환청이나 환시 이런 이제 환각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신이 내렸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거나 또는 이제 무속인 중에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가짜 신 내림을 받아주고 그 돈을 챙기기 위해서 내리는 받게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뒷짐진 사이 명확한 실태조사도 관리도 없이 시커먼 사각지대에서 따리를 틀고 있는 무속. 무당이 저지른 사기 범죄까지 난립하는 가운데 무속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와 신한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복음 사역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한대학교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교내의 선한사역 활동을 공유하며 구티비는 TV와 인터넷, 온라인 신문 등을 통해 신한대학교의 활동과 콘텐츠를 알릴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의 선한 사역을 알릴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50년을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먼저 담으면 그 고민 모든 것이 사라질 거다. 그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우리 구티비하고 함께 우리 신한대학의 역사가 50년의 시작점을 바로 오늘 이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학교의 모든 행사에서부터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저희 구티비에서 성실하게 취재해서 보도하고 또 협력할 일들은 같이 협력해 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북중앙지방회 주관으로 하나됨교회 설립 예배가 열렸습니다. 하나됨교회는 전북중앙지방회가 지난 2017년부터 준비해온 장기적인 교회 설립 계획의 열매로 여러 지교회에서 뻗은 섬김의 손길을 모은 결과 지난 2월 첫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는 지방회장 권형중 목사를 비롯해 김복철 목사, 김철호 목사 등 지방의 관계자들과 지역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선교 사역을 응원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설교에 나선 권형중 지방회장은 하나됨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지닌 교회로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길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온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이었고 또 우리 마음의 염원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것 깊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설립 예식에서는 교회 설립 경과 보고와 지방회 인사들의 축하가 진행됐고 담임으로 세워진 이동현 목사가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 설립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역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17일 구티비 부흥선교협의회가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모인 30여 명의 임원은 협의회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회원교회 연합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5월 18일 인천 영광교회에서 창립식과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사 기자인 김장대 목사가 대표로 섬기고 있는 호주 호스피스 협회가 제10기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호주 현지에서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사지관절 운동법 등 호스피스 활동 전문 교육, 암 극복 경험담 나눔, 자원봉사자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 첫날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역자로 많은 일을 인도하길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인내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민선 재판관이 18일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합니다. 두 재판관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임명돼 구인 체제의 6기 재판부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후임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재판관 회의를 거쳐 선임 재판관인 김영두 재판관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16일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두 재판관 퇴임 후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작년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정부는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일부터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1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으로 향하던 초저가 상품이 대량 한국으로 유턴해 중국발 저가 공습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150 이하의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미 부진한 내수에 중국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 평등법에 규정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현지 시각 16일 2010년 평등법의 성별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행정당국의 철거 명령에도 일단 9월 28일까지는 존치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베를린 미테구청의 논리에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반영해 올해 세계상품 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10월 3.0% 증가 전망에서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WTO는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유예한 상호 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은 총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황사의 영향으로 낮한때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부산 20도, 대구 29도, 제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인 올해 부활절을 맞아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공통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부활의 기쁨을 섬김과 나눔, 배려와 화합으로 채워 우리 사회에 희망을 퍼뜨리는 부활절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